지난 시간까지 우리 행렬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행렬의 연산, 그 중에서도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요, 아주 쉽습니다. 이건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행렬의 덧셈은요, 일단 같은 모양의 두 행렬 A, B에 대해서만 덧셈이 가능합니다. 그럼 같은 모양이다 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같은 크기를 나타내요. 즉 A와 B의 행의 개수가 서로 똑같고 열의 개수가 서로 똑같을 때에만 덧셈이 정의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A, B에 대해서 A와 B에 대응하는 각 성분의 합을 다시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우리는 A와 B의 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A 플러스 B와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당연히 덧셈이니까 A 플러스 B로 나타낸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응하는 각 성분의 합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라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죠. 둘 다 2x2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모양이 같기 때문에 덧셈이 가능하고요. 그럼 덧셈을 한 결과는 뭐냐? 바로 대응하는 성분, 즉 1,1 성분끼리 더한 A11 더하기 B11을 1,1 성분으로 하는 그런 행렬이다. 요게 바로 두 행렬의 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또한 이 1,2 성분끼리 더한 성분, 즉 A12 더하기 B12를 1,2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A21 더하기 B21을 2행 1열 성분으로 하는 행렬, 그 다음에 A22 더하기 B22를 2행 2열 성분으로 하는 이러한 행렬을 우린 A 플러스 B다 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요, 크기 혹은 모양이 똑같은 두 행렬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분끼리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 플러스 B의 결과도 요 두 개 더했을 때 요 행렬들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를 갖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성분은 대응되는 성분들끼리 합이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건 상식 수준에서 뭐 그렇겠네 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뺄셈은 뭐겠냐 이거예요. 행렬의 뺄셈은 역시 같은 크기의 두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모양이라고 설명을 했고 한 번은 같은 크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모양과 크기는 같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의 개수가 서로 똑같고 열의 개수가 똑같은 두 행렬 A, B에 대하여 행렬 A의 각 성분에서 행렬 B에 대응하는 성분을 뺀 값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 이걸 A에서 B를 뺀 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A 빼기 B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건 뭔지 알겠죠? 덧셈을 배웠으니까 뺄셈은 금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2x2 행렬 A, B에 대해서 A 빼기 B라는 것은 A11에서 B11을 뺀 것을 1,1 성분으로, A12에서 B12를 뺀 것을 1,2 성분으로, A21에서 B21 뺀 것을 2,1 성분, 그 다음 A22에서 B22 뺀 것을 2,2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 바로 A와 B를 뺀 행렬이다. 그래서 A 빼기 B로 나타낸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것도. 그쵸? 그래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행렬의 덧셈 뺄셈을 몰라도 그냥 갖다 주고 더해봐. 그러면 아마 다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행렬의 연산 법칙을 보겠습니다. 세 행렬 A, B, C가 같은 크기의 행렬일 때, 자, 그래야만 덧셈 혹은 뺄셈이 가능하겠죠. 그때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이게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데요. 이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성분들은요,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자에서든 숫자에서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들을 보면 교환 법칙이 다 되죠. 그럼 전체 행렬로 놓고 보더라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숫자든 문자든 우리가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더해서 만드는 행렬의 행렬의 덧셈은요, 결국 뭐가 성립하게 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은 요거 두 개로 보고요. C라는 행렬을 그냥 우리가 C11, C12, C21, C22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와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A11 더하기 B11에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C11이 되고요. 이게 1,1 성분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쪽을 본다면 얘는 A11에다가 B11 더하기 C11 요거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이 어때요? 같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1,2 성분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2,1 성분, 2,2 성분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렬들 사이에서도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건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상식 그대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또 관련 유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용 3번입니다. 다음 행렬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1/2 행렬이죠. 1/2 행렬 모양 또는 크기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요 결과로 얻어지는 행렬도 1/2 행렬이 될 거고요. 그럼 얘 1,1 성분은 자, 얘 2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1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2 성분은 3과 4를 더해주면 됩니다. 7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얘는 2/1 행렬입니다. 이쪽도 2/1 행렬이죠. 덧셈이 가능하고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제 뺄셈이니까 자,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빼주시면 돼요. 5 빼기 2는 3이죠. 2 빼기 1은 1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다음 갑니다. 예, 요거 다 2/2 행렬, 2/2 행렬 덧셈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결과도 2/2 행렬이 될 거고요. 그래서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더합니다. 마이너스 1, 2하고 3 더하면 5, 3하고 4 더하면 7, 마이너스 4에 5 더하면 1. 요렇게 우리가 덧셈의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등식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행렬의 뺄셈을 한번 한 후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해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요 뺄셈부터 해볼까요? 둘 다 2/2 행렬이니까 뺄셈 가능하죠? 그래서 뺄셈을 해보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빼주면 됩니다. 3 빼기 2는 1이죠. 7 빼기 2입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2x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4니까 1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좌변은 이러한 행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우변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2y 요겁니다. 자, 따라서 1,1 성분은 서로 똑같네요. 그 다음 2,1 성분도 서로 똑같습니다. 결국은 1,2 성분끼리 비교하면 9-2x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2 성분끼리 비교하면 1과 1-2y가 똑같다. 요걸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x가 얼마와 같다? 넘어가면 10이니까 6과 같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y는 얼마다? y는 0이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제에서는 x 플러스 y 값 구하라 라고 했으므로 요거 6 플러스 0에서 6이 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6입니다. 유제 3-2번입니다.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등식 얘가 성립할 때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A보다는 B가 더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좌변에 덧셈부터 해야 되겠죠? 2/2 행렬, 2/2 행렬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덧셈을 해주시면 A 플러스 B가 1,1 성분이고요. 5-AB가 1,2 성분입니다. 그 다음 1 플러스 0이니까 1이 2,1 성분, 그 다음 C-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2,2 성분이 됩니다. 근데 얘가 4, 2, 1, 3과 똑같은 행렬이래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죠? A 플러스 B는 4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갑니다. 5-AB가 2랑 똑같아야 되니까 AB는 얼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 3 되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1과 1은 똑같고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얘가 3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a와 b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요게 합비고 이건 곱이니까 a, b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럼 4t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t-1, t-3 이퀄 0이라서 자, t는 1 또는 t는 3이라는 두 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근이 바로 a, b죠. 근데 a가 b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므로 아, a가 3이고 b가 1이겠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c는 어떻게 구하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9 플러스 1이니까 10입니다. 그러면 10이 넘어가면 아, 그렇다면 c는 13이 되는구나. 이것까지 구해낼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는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자,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얘는 9 빼기 1 플러스 16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또 19단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의 제곱은 169라는 거 다 알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게 8이니까 얘는 17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177입니다. 자, 우리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했는데요. 그럼 이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행렬이라는 개념과 행렬 마이너스 a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것들이 뭔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행렬이라는 것은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기호로는 알파벳 대문자 O를 이용해서 O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크기의 행렬들이 있을 텐데 그 크기가 어쨌든 크기가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 행렬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분이 모두 0이라면 그 행렬은 우리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2 행렬의 영행렬이고요. 요건 2/1 행렬의 영행렬, 2/2 행렬에서의 영행렬, 얘는 2/3 행렬에서의 영행렬이 됩니다. 뭐 영행렬이 뭔지는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행렬 마이너스 a는 뭐냐 하면요.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꾼 행렬, 요걸 우리가 마이너스 a로 나타냅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뭐 그렇겠네.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가 a11, a12, a21, a22로 주어지는 2/2 행렬이라면 마이너스 a라는 건요. 이 4개의 행렬을 모두 부호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a11, 마이너스 a12, 마이너스 a21, 마이너스 a22로 이루어지는 2/2 행렬이 되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마이너스 a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가시죠? 이것도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개념을 갖고 본다면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같은 크기의 행렬 A와 영행렬 O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렬 A와 O는 크기, 즉 모양이 똑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A에다가 영행렬을 더하는 거나 0에다가 A를 더하는 거나 똑같이 누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숫자에서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2에다가 0을 더하나 0에다가 2를 더하나 얼마가 돼요? 이 2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행렬의 덧셈이라는 것은 대응되는 성분끼리 더하는 거니까 대응되는 성분들끼리 어떤 성분에 0을 더하나 0에다가 어떤 성분을 더하나 0을 더했으니까 그냥 그 성분이 되겠네. 이거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요게 수에서는요. 요 0을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등원.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2에다가 항등원을 더하면요.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래서 거꾸로 항등원에다가 2를 더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항등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0으로 알고 있죠. 그럼 이게 행렬에 대해서 행렬의 덧셈에서의 항등원은 뭐다? 바로 영행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에다가 영행렬 더해도 자기 자신 A, 거꾸로 영행렬에다 A를 더해도 자기 자신 A가 나오기 때문에 행렬의 덧셈에 있어서 항등원은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나
마이너스 a에다가 a를 더하나 이건 영행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렬 a가 요거고요. 행렬 마이너스 a가 요거니까 이 둘을 더하면 a11 빼기 a11, a12 빼기 a12, a21 빼기 a21, a22 빼기 a22 해서 모든 성분이 전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또한 요거 행렬에 대한 그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더해도 영행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에서는요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나 혹은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하면 0이 나온다. 이거로부터 요 2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원은 뭐냐 하면 2에다가 어떤 걸 더했을 때 또는 그 어떤 것에 2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항등원이 된다면 그걸 우리가 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 자체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행렬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했더니 항등원 영행렬이 나왔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 다음 그 어떤 행렬에다가 A를 더했더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나왔다면 이 어떤 행렬, 즉 마이너스 A라는 것은 뭐다? 바로 행렬에 있어서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거는요. 자, 만약에 B가 요거였다고 봅시다. B가 B11, B12, B21, B22 요거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B11, 마이너스 B12, 마이너스 B21, 마이너스 B2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얘에다가 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A11 빼기 B11, 그 다음에 A의 12 빼기 B12, 그 다음에 A의 21 빼기 B21, 그 다음 A의 22 빼기 B2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누군데요? 바로 그냥 A에서 B를 뺀 것과 같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B 행렬을 더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A에서 B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수에서도 마찬가지죠.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한다는 것은 그냥 3에서 2를 빼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렬의 덧셈이라는 것이 대응되는 성분들끼리 더해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 이러한 특징들, 성질들을 갖는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또 관련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4번입니다.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질 때 A 플러스 X는 영행렬을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요.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X는 뭐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A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A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5, 4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A라면 자, A와 마이너스 A를 더했다라는 것은 결국 A에서 A를 뺐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누구랑 똑같다? A에서 A를 뺐다라는 거고요. 결국 대응되는 성분들끼리 다 빼버리면 요거는 영행렬이 된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A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걸 생각해보면요. 마치 그렇다면 X는 좌변에 두고 요 A를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줘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이너스 A라는 것은 이 A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꾼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행렬을 이렇게 넘기면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X는 내버려 두고 A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A와 같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X를 우리가 모두 성분으로 나타내자면 요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5, 4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유제 4-1번 보겠습니다. 두 행렬 A, B에 대해서
b 플러스 x는 마이너스 a를 만족시키는 행렬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뭘 봤냐 하면 이게 행렬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x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의 마이너스 b,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겠구나. 또 생각해보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와 같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마이너스 b라는 것은 b의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꿔준 거고요. a와 b를 더하거나 뺀다라는 것은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에 우린 a 플러스 b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1과 8 더하면 9,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7, 3과 4 더하면 7, 7과 마이너스 6 더하면 1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9,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요게 x 행렬이니까 행렬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려면 요 4개의 수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7과 마이너스 7은 더하면 0 되니까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을 더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